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조나단 쿠민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냥 뭐 호텔방에 혼자 있는데 적적하기도 해서 쿠민가에 대한 컨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나단 쿠민가가 휴스턴 로켓츠와의 시리즈에서 출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1차전 역시나 디드나 플레이 DNP였고요. 남아있는 시리즈 전망을 하더라도 쿠민가가 출전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조나단 쿠민가는 골든스테이트의 스티브 커 감독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고, 그리고 현지에서도 왜 골든스테이트와 쿠민가의 사이는 관계는 여기서 끝이 났다, 이런 루머가 나오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현금 지원금 11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받지 않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현금 지원금 11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555-3312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자, 지난 1월 4일이었죠. 멤피스 그리즐리스전에서 쿠민가가 발목을 크게 다쳤습니다. 풀로 점프하고 내려오면서 발목이 완전히 꺾였는데, 그러면서 약 한 50일 동안 쉬게 됐죠. 늘 말씀드리지만 시즌 도중에 50일을 쉰다는 건 굉장히 결장 기간이 긴 셈입니다. 오프 시즌 때 다쳐서 매치핏 끌어올리고 시즌 개막에 맞게 몸 상태를 향상시키는 것과 시즌 도중에 한참 내가 몸이 좋았고 또 시즌 도중에 로테이션에 포함이 됐거나 혹은 명확한 롤을 부여받은 상황에서 다치는 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쿠민가처럼 명확한 주전이 아니고 모든 게 애매하고 모호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얘를 키워야 되는데 주전도 아니고 벤치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미친 듯이 정말 많은 시간을 두고 키우기에는 또 워리어스가 당장 윈나우야. 상당히 좀 쿠민가 자체가 뭔가 닭갈비가 된 듯한 느낌? 게으른 상황에서 다친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13일에 복귀를 합니다. 벤치에서 평균 20분가량 플레이하면서 장점과 단점이 이토록 극명하게 나뉘는 선수도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진짜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플레이를 하죠. 자, 다만 시즌 전체 동사를 논할 때 굉장히 중요했던 최근 3경기 내리 DNP였습니다. LA 클리퍼스와의 플레이오프 직행 결정전 못 나왔어요. 그리고 멤피스 그리즐리스와의 7번 시드 결정전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와의 1라운드 1차전 결장입니다. 전부 다 부상이 아니라 그냥 감독의 선택에 따라서 출전하지 않았던 DNP, 말 그대로 did not play, 뛰지 못했는데, 쿠민가의 마지막 출전은 이로써 4월 11일 약체 포틀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와의 원정 경기였고요. 이때 17분 뛰면서 10득점 5리바운드 1스틸 1블락. 저는 쿠민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록은 예쁘게 찍힐 수 있는 선수라 하더라도 그렇다고 야투 효율이 낮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종종 블락도 찍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 플레이를 놓고 봤을 때 밀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워리어스가 쿠민가에게 많은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면서 부딪히게 만들고 직접 체험 학습도 하면서 키우기에는 지금 워리어스의 상황이 굉장히 급박한 거죠. 당장 스테픈 커리는 윈나오고 버틀러는 골든스테이트에서 트레이드가 되고 와서 팀을 완전히 하드하게 캐리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버틀러와 겹치고 어떻게 보면 모제스 무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쿠민가에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쿠민가를 중용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스티브 커 감독이 쿠민가가 뛰지 못하자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버틀러와 쿠민가의 궁합이 좋지 않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렵다. 왜냐? 버틀러는 40분을 뛸 거고 리그 최고의 선수이다. 플레이오프에서는 40분을 뛰니까 나는 내가 감독으로서 우리 팀이 이길 수 있는 높은 확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팀이 이길 수 있게끔 확률 높은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쿠민가는 버틀러와도 맞지 않고 버틀러가 우리 팀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이 뒤에 생략이 돼 있는 거죠. 그 말을 다만 기자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말 못하는 것일 뿐이고,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라인업을 가동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워리어스가
그렇다면 루키 스케일 끝나고 나서 연장 계약한 자체 드래프티가 있었나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2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케빈 루니입니다. 벌써 10년 다 돼가죠. 그러니까 물론 루키 스케일이 끝났을 때는 그때가 아니었지만 드래프트 된지. 그리고 나서 지난 여름에 모제스 무디가 전부였어요. 그것도 3년 39밀이니까 거의 미드레벨 익셉션 정도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아주 많은 금액을 준 루키는 없었다는 거죠. 케빈 루니도 싸게 연장 계약을 한 거니까. 결국에는 워리어스가 신인들을 키우는데 능하지 못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항상 내가 바로 이겨야 되는 팀, 윈나우 팀이다 보니까 충분히 연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간다면 케빈 루니, 모제스 무디에서 끝이 나고 쿠민가는 다른 팀으로 이적하거나 사인 앤 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저런 보도가 나옵니다. 오프시즌 결별은 예정된 수순이다. 실제로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고 또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사정에 능통한 카와카미가 개인적인 예상이지만 쿠민가와 골든스테이트는 이제 이별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쿠민가가 처한 현실은 로테이션 아웃이에요. 그리고 지난해 연장 계약 과정에서 쿠민가와 워리어스 구단은 제법 큰 의견 차이를 보였죠. 쿠민가는 굉장히 많은 돈을 원하고 워리어스는 그만큼 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장 계약이 되지 않은 채로 이번 시즌을 돌입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쿠민가가 이번 시즌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어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바스켓볼 IQ라는 게 단시간에 혹은 후천적으로 정말 급진적으로 바뀌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는 결과론이긴 하지만 쿠민가는 적당히 욕심내면서 연장 계약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쿠민가는 본인의 능력을 과신한 거죠. 그리고 못된 것만 배웠어요. 쿠민가는 또 아주 유명한 언론을 활용해서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도 언론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물론 프로 선수로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언가 하나의 기준점을 삼아서 내가 또 흔히 말하는 그 볼모를 잡고 언론 플레이를 할 필요도 있지만 쿠민가는 그런 데에 신경을 썼으면 안 됐다는 거죠. 더 점퍼를 연마하고 더 리바운드를 잘 잡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못된 것만 배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쿠민가를 저는 그렇게 미워하진 않습니다만 안타까운 거죠. 마음이 뽕밭에 가 있는 거야. 내 실력부터 키우고 내 가치부터 키웠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연이은 DNP로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차전부터 3차전부터 갑자기 쿠민가가 20분씩 뛰겠어요? 그럴 일은 없죠. 1차전 못 나왔기 때문에. 저희 예상도 당연히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치를 급속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이번 시즌 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쿠민가의 계약은 이번 시즌 끝나고 나서 종료됩니다. 그리고 올 시즌 연봉은 루키 스케일이 적용된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7.6밀. 7.6밀짜리 선수가 이 정도 활약 펼치면 땡큐죠. 하지만 루키 스케일이 끝나고 나면 필히 몸값은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따지는 게 있잖아.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반드시 우리는 따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RFA, 그러니까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는 쿠민가인데 일단은 다른 팀들이 내는 오퍼시트가 얼마든 간에 매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치를 해야 얘를 트레이드로 쓰던 칩으로 쓰던 아니면 그냥 대가리 받고 키우던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쿠민가를 아예 안 잡을 가능성은 없다. 다만 RFA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는 타 팀이 낸 오퍼시트를 원 소속팀이 매치할 수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든 간에. 그래서 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인 앤 트레이드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NBA 통산 성적은 258경기 뛰면서 12.5득점, 리바운드 4개, 어시스트 1.8개. 야투는 50.7% 오케이인데 3점 별로입니다. 33.2%. 자유투 더 별로예요. 70%가 안 됩니다. 안정적으로 슈팅을 던질 수 있고 퍼리미터 공격이 돼야 무언가를 또 기대할 수 있는데 쿠민가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아질 기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희비가 엇갈린 저연차 선수들 지금 워리어스 내에서만 살펴봐도 일단 스티브 커 감독은 상당히 보수적인 인물이었어요. 최근 들어 바뀌었습니다. 루키에게 저연차 선수들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는데 팀이 어려워지기도 했고 또 내가 루키들을 써보니까 나쁘지 않아. 보젬스키 성장하고 기산토스 마찬가지고 퀸튼 포스트 2라운드 대박 쳤고 이러다 보니까 스티브 커 감독은 이제 아주 유연하게 루키들 저연차 선수들을 쓰는 감독이 됐습니다. 자, 주전으로 모제스 무디, 브랜든 포젬스키 2명이나 뛰고 있죠. 모제스 무디는 기본적으로 팔이 길고 수비를 잘하지만 슈팅이 됩니다. 브랜든 포젬스키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젊은 카일 라우리예요. 수비를 읽는 능력,
그 다음에 또 상대의 공격을 읽는 능력 전부 다 뛰어나죠. 그 다음에 벤치는 퀸튼 포스트와 기 산토스가 핵심 로테이션입니다. 특히나 퀸튼 포스트의 후반기 활약은 빼놓을 수가 없었고, 기 산토스는 진짜 7분 8분 뛰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나올 때마다 정말 잘합니다. 반면에 DMP 조나단 쿠민과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그리고 팻 스펜서는 조금 성질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쿠민가와 잭슨 데이비스는 모두 다 아웃이죠. 그리고 이 두 명의 공통점은 BQ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슛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전과 벤치, DMP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극명한 희비를 지금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스티브 커 감독과 스테픈 커리가 또 쿠민가에 대해서 좌시할 수는 없습니다. 기자들이 늘 물어보니까. 스테픈 커리는 쿠민가에 대해서 쿠민가가, 이거는 플레이오프 전에 한 얘기입니다. 쿠민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내야 우리 팀이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다. 쿠민가가 농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는 건 어때? 매 경기 지나치게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대신에 쿠민가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저는 스테픈 커리의 인성, 그 다음에 마이크 웍, 스피치 능력 다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스테픈 커리는 절대 쓴소리를 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쿠민가에 대한 불만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썰을 푸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쿠민가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좋은 이야기를 했고, 쿠민가도 힘을 얻을 수 있는 발언이긴 하지만 스테픈 커리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 쿠민가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게끔 지켜볼 필요가 있다. 4년 차잖아요. 4년 차기 때문에 지켜볼 만큼 지켜봤고, 그 다음에 농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자. 이거는 주변 환경이 번잡한 건 워리어스라는 인기팀에서 뛰는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렇다면 하다못해 슈팅이라도 자유투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높였어야 됐는데 그런 장면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픈 커리의 말에 어폐가 있다기보다는 충분하게 기회를 줬고, 그렇기 때문에 스티브 커 감독이 이 플레이오프를 앞둔 시점에서 용단을 내린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스테픈 커리의 저 말이 틀렸다기보다는 충분히 그러지 않았나, 약간 좀 반문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쿠민가가 발목 부상에서 복귀했을 당시에 스티브 커 감독의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 쿠민가 쓸 거예요? 기자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티브 커 감독이 쿠민가가 돌아오면 일단 시간 제한 조치를 통해서 제 리듬을 찾게끔 도울 것이다. 왜냐? 50일을 빠졌으니까. 다만 우선은 산토스를 기용해야 된다. 이거 스티브 커 감독이 상당히 강단 있게 얘기한 거예요. 산토스를 기용해야 되고 지금 당장 팀 승리를 돕고 있는 선수들을 계속 쓸 필요가 있다. 산토스를 이야기한 거죠. 쿠민가도 좋은 선수고 우리도 쿠민가에게 출전 시간을 줘야 되고 그런데 출전 시간 제한 조치를 통해서 서서히 리듬을 끌어올리게끔 하겠지만 지금 우리는 계속 이기고 있고, 그렇다면 당장 팀의 승리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산토스 같은 선수를 계속 기용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언제 나왔냐? 3월에 나왔잖아요. 이 이야기가 3월 13일, 14일 전후에 나왔는데 그로부터 한 달이 훨씬 지난 이 시점까지도 스티브 커 감독은 쿠민가보다는 산토스를 더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쿠민가는 물론 안타깝지만 산토스를 기용하고 있는 스티브 커 감독의 선택은 이래서 괜히 4번의 우승을 차지한 명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사실 들어요. 물론 답답한 로테이션, 그 다음에 또 완전히 꽉 막힌 그런 사고도 있지만 저는 스티브 커 감독이 적어도 쿠민가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판단, 산토스를 출전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쿠민가와 골든스테이트는 헤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쿠민가도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리빌딩 팀으로 가서 그냥 못 덮인 꿈, 그리고 하고 싶은 플레이를 다 하면서 진짜 부딪히면서 커야 되는 상황이고, 워리어스에서는 쿠민가가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워리어스처럼 모션 오펜스, 그 다음에 농구에 대한 이해도, 잦은 수비, 전술 변화, 그리고 또 스테픈 커리와 함께 뛰어야 되는 그런 어드밴티지도 있지만 또 함께 뛰어야 하는 선수들이 가져야 할 그런 소양들은 쿠민가가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BQ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헤어져야 될 타이밍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티브 커 감독의 용단은 워리어스가 우승을 차지하든 2라운드에서 탈락하든 1라운드에서 떨어지든 그 판단이 잘못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조코피 투어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조나단 쿠민가의 유니폼을 사신 몇몇 분이 계셨는데, 쿠민가 개인 팬으로서는 아쉽겠지만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만큼 해줬고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다, 이런 생각이 또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쿠민가가 과연 이번 시즌 끝나고 워리어스와 연장 계약을 맺고 그대로 눌러 앉을지 아니면 다른 팀으로 가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만 이번 2025 NBA 플레이오프 1라운드든 2라운드든 쿠민가의 모습을 더 이상 보기는 힘들 것이다.
저는 휴스턴과의 이런 시리즈에서는 운동 능력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스티브 커 감독이 쿠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